오늘 어렵게 고등학교 선생님을 모셔봤는데 제가 임용고시를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조금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진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다들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 칸에다가 사실 썼던 게 외교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썼던 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하면서 음악을 배웠었는데 이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던 찰나에 이제 늘 중고등학교 때 갔던 어떤 여름 수련회들에서 이제 막 비전을 놓고 구하면서 얻었던 응답 중에 하나가 이 교사였던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학원이나 이제 과외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이 역사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시험 기간 때 가르쳐 준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이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교사를 시작하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가르침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희열,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법을 한번 사용도 해보시고 좀 장소도 여러 군데 가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역사라는 과목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른 과목도 뭐 양이 굉장히 많겠지만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읽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학원 서적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1년 동안 이걸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하는 정확한 과목의 범위나 양을 알고 그 1년의 커리큘럼을 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커리큘럼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된다. 근데 반드시 학원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 그 사이클에 맞춰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건 개인 공부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루즈하게 늘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공부하는 장소와도 좀 연관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ISTJ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또 계획이 틀어지는 어떤 변수들을 제 개인적으로 차단해야 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나 즐겨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과 공부하지 않는 쉬는 공간들을 아예 정확하게 분리를 했고요. 또 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공부하는 것을 카메라로 공유하는 캠스터디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작년에 일을 병행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일이랑 공부랑 같이 병행하면서 어려우셨던 점은 없으셨는지. 개인적인 어떤 이유들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병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도에 학교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도움은 많이 됐지만 공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도움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업무만 하지 않았지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에도 재공부를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돈을 벌면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좀 낮아질 때가 있어요. 이제 공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을 위한 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나서는 작년에는 아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에 마음을 뺏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주의하신다면 사실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 가능은 한데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일병행과의 고민 중에 조금 답을 얻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예배도 있고, 그리고 공예배도 수요일, 금요일, 이제 청년부 예배도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맡으셨었잖아요. 네. 그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혹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좀 이런 게 있으셨는지.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꼭 주일을 공부하지 않는다.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일에 대한 부분들 또 주일날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해야 되는 공부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늘 마음에 어려움을 잃고 짐이 있죠. 그래서 신앙과 공부와의 어떤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가 이 교사라는 어떤 구체적인 꿈이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신뢰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근데 저 이 부분에 제가 제 시간을 더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물리적으로 이 시간만큼은 공부해야 되겠어요 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연약해지고 깨어졌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움은 있었다. 저도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역이나 모임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데 마음에 어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도 조금 됐을 것 같고, 그래도 잘 이겨내셨으니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순공부 시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 순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운동이나 아니면 독서나 이런 자기 개발 같은 거를 같이 하셨는지, 조금 하루 일주일의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주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중의 시간을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라도 동일한 어떤 효율을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좀 아침을 일찍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날 읽어야 되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4시 반부터 5시까지 뭐를 하냐면 뉴스를 봤어요. 항상 신문 사설이나 뉴스를 좀 보면서 시작을 했고요. 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매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좀 1시간씩 걸어서 적어도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 저녁에 보통 유튜브 하거나 잠 안 자고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잖아요.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11시는 잤습니다. 자기 개발은 진짜 제가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운동 해야 될까요? 네.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결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시험이 있다 보니까 단기에 어떤 체력적으로 집중을 해서 공부만 해서 시험 딱 보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해야 되는 좀 마라톤 같은 느낌이어서 좀 좋아하거나 또 하면서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조금 무너질 때도 있고 슬럼프가 오실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선생님만의 극복법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사실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오는 슬럼프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오는 슬럼프는 좀 뭐였냐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에 따라서 오는 슬럼프가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이게 스트레스나 슬럼프를 해소하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시간을 뒀어요. 일부러 한 중간에 2시간을 아무 계획도 세워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사역이나 모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은 사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 제 성향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항상 안 돼, 왜 그렇게 해?가 아니라 좀 이해해 주시려고 했고, 그래도 그 와중에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게 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자신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을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앞으로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준비도 해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계획, 그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그럼 지금은 좋은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그렇게 할 걸, 뭐 이런 좀 아쉬웠던 점들이나 조금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좀
좀 그런 시절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조급했던 것 같아요. 이 꿈을 선택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출발을 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에너지를 쏟고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되지 않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나서 봤을 때 가장 후회스러웠던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가장 좀 부끄러웠던 것 같고, 내가 내 스스로를 좀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루가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 그렇게 할 걸 이라는 후회보다는 좀 좋은 추억으로 남겼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면서 근데 솔직히 살다 보면 어떻게든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뭐냐면 이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나 왜냐면은 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떡메모지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맞아요. 스터디 플래너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많이 적으시는데 조금 공부하면서 요거는 좀 유용했다 이런 게 조금 있으신지. 일단 뭐 보여지는 어떤 물건들로 생각하면 저는 지나서 생각해보면 제일 좋았던 거 중에 하나는 아이패드. 태블릿 PC가 좀 유용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새는 PDF로 변환하는 어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들고 다니시면 사실 공부하는 데 많이 유용하고요. 저는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목이나 어깨 이런 게 또 많이 아팠어서 요새 시중에 뭐 마사지건이나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 사용하셔서 좀 어깨에 뭉치지 않게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독서대 2단 독서대 썼었어요. 뭐 저는 떡메모지 이런 것들 잘 써보지 않아서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왜냐면 이제 보면은 막 이제 쇼핑하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필기구 같은 거, 막 스티커, 다이어리 꾸미고 이런 걸로 많이 스트레스 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스캐너나 재봉기를 구입하고 싶다는 그 충동이 있어가지고 살까요? 근데 스캐너가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재봉기도 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비싸지 않았나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떡이야 떡? 똥메모지야? 떡 메모지?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제 꼭 임용고시가 아니더라도 여러 많은 공시생분들이 계신데 이제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크리스찬 공시생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누구나 그 신앙생활의 끈을 놓치기 쉬운 고비들이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셨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에 여호와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을 봤을 때 저보다 오래 공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 과정을 지나서 보니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그런 글들 남기시는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네. 조금 감동받았네요. 네, 그러면은 이 시간 자신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저희 태준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에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마음 공부하는 일에 또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쏟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맺은 열매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잠시나마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좋은 얘기 그리고 이제 경험담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팁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많은 공시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